6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6.25라고 하는 1950년에 일어난 동족 간에 서로 이념 때문에 전쟁을 해야 했던 이 기간에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는 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엄청 많이들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나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들도 하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이 전쟁에는.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아는 사건일 수 있지만 잘 거론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국민 방위군 사건이라는 건데, 전쟁이 터지고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뺏기게 되죠, 땅을. 이러면서 북한군도 점령한 지역에서 군인을 착출하기 시작해요. 의원군이라고 해서 착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숫자를 인민군대에 편입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고 이제 거의 압록강까지 두만강 일대까지 밀어 올려서 이제 전쟁을 곧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시점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 우리가 잘 알듯이 중공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당시에 사용하던 전술이 인해 전술이라는 건데, 별 무기 없이 따발총 환자로 혹은 꽃갱이나 괭거리 같은 거를 땅땅땅땅 거리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를 밀려 내려와서 거기에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이 머릿속에 각인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치릅니다. 장진호에서. 그리고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서울을 다시 내주고 철수합니다. 이 철수를 가리켜서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6.25가 터졌을 때는 이승만 명령으로 이미 한강 철교를 끊어버려가지고 상당수의 서울 사람이 대피하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민군으로 착출당하는 결과를 빚어낸 거란 말이죠. 다행스럽게 이 다행스럽다는 말은 이 전쟁을 치렀던 저희 양쪽 부모님들 표현인데, 정말 다행스럽게 1950년에서 53년 그 전쟁이 일어나던 기간이 대풍이었다고 합니다.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천에 먹을 게 푸성기들이 엄청 잘 자라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일사후퇴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강이 꽁꽁 얼었어요. 당시에는 추워서 간혹 한강이 어는 일이 있지만 매년 한강이 그렇게 꽁꽁 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사후퇴 당시에 한강이 굉장히 꽝꽝 얼어서 강을 도보로 건너서 피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당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승만 정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철수하면 또 그 지역에 남아있던 젊은 남자들을 다 인민군대에 징집시켜서 또 엄청난 군대가 돼서 밀려 내려올 것이니까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야 되겠다, 철수시켜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자라는 국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징집하는 것이 옳겠다 생각해서 총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승만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시기가 어려운 시기라 이제 우리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이러면서 해당 연령되는 모든 청년들을 징집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징집이 됐어요. 근데 겨울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사후퇴 그 즈음이니까. 그래서 추운 겨울에 이 사람들을 징집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 중에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래도 뭐 먹을 거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은 해결되겠지라고 싶어서 그냥 입은 옷 하나를 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배당된 예산은 다 헤쳐먹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이 발각돼서 책임자가 총살당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해먹는 사람도 있고 해먹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먹을 줄 알면서 눈 감아준 정권이 이승만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피난하기 바쁘니까 다리도 끝났던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또 엄청난 숫자를 모집해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큰 길을 따라 내려오면 발각될 가능성도 많고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뭐 산길 이런 걸 택해서 굉장히 험한 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요. 최소 아주 적게 잡은 숫자예요. 최소 20만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총은 고사하고 군복 한 벌도 입지 못한 채로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징집당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다 죽게 돼요. 상대적으로 충남 이남 지역에서는 피해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입에. 이게 굉장히 큰 부정부패 사건이고 이승만 정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건 징집된 사람들 대부분이 38선 이북 지역에서 징집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이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면서 징집했으니까 충남 이남 지역은 꽤 늦은 때에 징집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어요. 피해는 38선 이북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은 것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산당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소위로 임관을 하셔서 전방에 배치를 받아서 가셨더니 일주일 전인가 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휴전되고 한 일주일 후에 전방 배치를 받은 거죠. 소대장으로. 갔더니 첫 번째로 소대원들이 하는 첫 인사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네. 당신 전임 소대장까지 오는 족족 이틀이나 사흘을 못 넘기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듯이 그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신빙소위들 기초 분사교육 시켜서 소위 달아서 오면 소대장으로 돌격을 하다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엄청나게 고지를 뺏기 위해서 소모했어요. 군대를. 휴전이 정해지면서 더 치열하게 휴전되는 날짜까지 어떻게든 한 치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때에 저희 아버님이 소위로 입대를 하셨던 건데 아버님 친구에 같이 입대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게 오래된 친구고 우리 아버님이 늘 제일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인데 함경도 분입니다. 이분이 6.25가 터질 때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국군 포로가 되어서 당신은 뭐 혼잡한 상이니까 다시 국군으로 징용이 되어서 국군으로 갔다가 또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인민군한테 또 잡히게 되고 그래서 또 인민군이었다가 도망쳐서 그때 당시에 1.4 때 피난하던 국민방위군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걸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을 따라 부대가 이동해 내려오면서 그 인근 민가의 것들을 거의 강도짓하듯 털어먹으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흘이나 닷새쯤을 먹을 게 없어 굶은 상태에서 어느 민가에 들어갔더니 이 뭐 털릴 건 다 털리고 항아리 끝에 된장이 조금 남아있더라. 그래서 그 된장을 이렇게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입에다 털어 넣었는데 된장에 취해서 몇 시간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이 멍한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남해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또 장기 시험을 치고 다시 국군 소위로 돼서 군대에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 아버지랑 똑같은 때 임관했으니까
휴전된 상태가 된 거죠. 몇 번의 그런 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나 군인이 되어서 싸웠던 이유는 애국심입니다. 대부분 한국 전쟁에서 국군이었던 혹은 인민군이었던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머릿속에는 애국심이 들어있었어요. 그 애국심을 이데올로기가 포장한 거죠. 북쪽은 막시즘으로 포장이 됐고 남쪽은 자본주의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휴전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분단된 상태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서양 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 싸움에 더군다나 2차 대전이 끝나고 세력을 막 넓히려고 하는 소련과 구소련이죠. 소련과 그걸 저지하고 싶었던 미군들 사이의 알력 다툼이 결국은 우리 한반도에서 그게 공산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 기운과 막으려고 하는 기운이 한반도에서 부딪힌 사건이잖아요. 한국 전쟁이라는 게. 우리는 이유도 없이 동포 간에 서로 총질을 해야만 했어요. 서로 애국심 때문이었죠. 저쪽은 막시즘으로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내려온 거고 남쪽은 또 남쪽대로 우리는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사상으로 뭐 지키겠다 이런 걸로 서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을 이용해서 강대국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정치가들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휴전이 된 이후에도 꾸준히 이 정치가들은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서로 이념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방공이죠. 빨갱이라고 부르면서 무차별하게 독재를 하면서까지 정권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북에다 혹은 남에다 가족을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친가 다 황해도 분들이세요. 피난가족입니다. 월남가족이죠. 북에 두고 온 가족도 있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잘 몰라요. 1960년대 이후 세대들은 뭐 이성가족을 찾기해서 가족을 찾기도 하고 혹은 북에 가족이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들에게는 자기 형제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벌써 한 달이 건넌 세대라 우리는 직접 이성가족이 잘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가족의 부모님을 두고 왔고 내 형제 자매를 두고 왔고 아내를 두고 왔고 자식을 두고 왔던 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슨 권리로 정치가 가족들 이렇게 생으로 찢어놓고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인 가족이나 형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이나 이런 걸 다 끊어내고 서로 적대시해야 할 만큼 중요해요, 이데올로기가?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사실 이데올로기는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혁명이 얼마나 그 구호뿐인 허망한 혁명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예요. 시민혁명, 공산혁명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혁명은 자본가들이 자기네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절대왕조를 무너뜨린 것이고 공산혁명은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소수의 공산당원들이 정권을 잡고서 일으킨 혁명에 불과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노동자들이 잘 삽니까? 시민혁명이라고 시민들이 잘 삽니까? 결국은 여전히 자본가들이
옛날 절대 왕조 시대 때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누렸던 자리를 그대로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서 나라 일을 잘할 만한 사람을 대표로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건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뽑아놓고 나면 이게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라님이겠습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나라님이겠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인 거지. 나라님은 아닌 거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님인 거지. 근데 여전히 정치들은 그렇게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늘 이용당하는 거죠. 마치 모처럼 이승만 정권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북쪽에 있던 전쟁 가용 인원을 의용군으로 모아서 남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다 굶어 죽이고 얼려 죽였듯이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태극기도 흔들고 또 거기에 속아서 촛불도 드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만일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면 그게 정치라면 지금 세상이 온 세상에 그 어느 나라를 들여다봐도 정치가 권력일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 몇몇 국가가 복지사회를 만들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빨갱이라고 부르던 바로 그 막시즘이죠. 막시즘에서 경제이론을 가져와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그 복지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정치가 권력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국회의원이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되면 보좌관 붙여줘, 무슨 전용차 붙여줘, 거기다 무슨 장이라고 되면은 더 큰 차 내줘. 이게 무슨 민주정치예요, 이게. 이게 무슨 국민이 선거를 뽑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겠냔 말이에요, 이게. 권력이고, 신분이고, 계급인 거죠,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매년 우리가 6월 달에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6.25를 기억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을 기억하며, 잘못된 부분에,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하지만,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매년 기념식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